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8일.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 자주 깼습니다. 예, 저도 자주 깨게 되고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이제 프리마켓에서 좀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좀 변동성이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라클이 또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라클 주가 급락, 이 여파와 함께 이제 다른 칩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도 3% 거의 4% 가까이, 브로드컴 4%, AMD 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넘게 빠졌고 구글도 주가가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테크주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최근에 좀 선방을 했던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그 과장 광고 관련해서 시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은 한 달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시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디 밤사이 오라클발 충격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잠재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실적 발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밤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해외 분석실, 해외 주식 분석실 우리 박승진 실장과 함께 시장의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뭐죠? 별 문제 아닙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필이면 또 오늘 둘 다 의상이 좀 어둑하네요. 제가 시커멓게 입고 나왔고 우리 명성님은 네이비 컬러를 입었는데 마음이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지금 어둡죠. 네. 지금이 어떻게 새벽이에요? 동틀 무렵? 가장 어둡다는 그 새벽?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과한 것 같기는 해요. 하락하는 게? 예, 그러니까 막 팔고 싶은 거죠, 지금. 예, 오라클이 특히나 오늘도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네. 뭐 문제가 되는 내용이죠. 되는 내용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요즘 뭐 아예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들 이거 아니야 라고 해도 너네 맞잖아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우리 잘 계획대로 잘 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너네 아닐걸? 너네 잘 믿고 싶은 힘들걸? 대로. 예.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거는 뭐 지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오라클이 해명한 부분들이 사실이고 제대로 스케줄이 다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또 나중에 생각해 보면 기회였을 수 있는 순간이니까 지금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나요? 아직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많이 잘 나온 것 같다. 혼자 올라가는 중이라고요? 주가가 벌써 지금 오, 움직여요. 잠깐만. 6% 급등하는데? 잠깐만. 네, 저도 그래서 한번 이게 볼게요. 지금 나온 건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혼자 갑자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방금 전에 제가 오프닝 할 때만 해도 강보합전이었는데 나왔네요. 지금 마이크론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6% 급등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내용이 발표했습니다. 지금 발표가 보니까 됐어요?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를 제가 못 찾고 있어가지고 다 늘었어요. 일단 다 늘었는데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이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전분기 113억 2천만 달러, 같은 기간 87억 1천만 달러에서 1380. 여러분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숫자로만 나와서 약간 그 분석된 내용을 제가 정리되는 내용을 접하자마자 여러분께 전달 드릴 텐데 이미 다 보고 계시죠? 예, 보고 계시죠? 일단 뭐 주가가 반응하는 게 중요하니까. 국장 작살 저런 거 안 돼요. 아니 우리는 여러분 오라클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함께 손잡고 우리는 다 같이 메모리잖아요. 주가를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 주가. 테크놀로지는 현재 5% 상승하고 있고요. 또 조금 줄었네요. 예, 이 외에 그 같은 라인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샌디스크,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라가요? 샌디스크 2.5% 올라가고 있고 웨스턴 디지털
역시나 웨스턴 디지털은 현재 보합이네요. 예,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고 잠시만요. 2.33%. 예,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다 지금 좋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살려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칩을 만드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이제 엔비디아는 강보합세 그리고 브로드컴도 최근에 이제 이익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론이 저 정도로 실적이 좋으면 브로드컴에게는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근데 있었는데 괜찮아요. 강보합. 예, 강보합이네요. 그리고 이게 구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구글도 이제 지금 강보합. TPU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보합이네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얘를 살려야 됩니다. 오라클. 오라클은 약보합. 오라클은 큰 의미는 없죠. 사실 이렇게 그 마이크론이 살아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만 지금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엔비디아도 조금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적이 어디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것들 확인되는 대로 또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 바꿔야겠네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빨리 우리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돼. 제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얼마 전에도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을 때 처음 분위기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오후 들어서 뭐 BAI 쪽에 있어서 마진이 더 좋다는 둥, 뭐 AI 쪽 마진이 어떻다는 둥, 막 이러면서 흔들흔들했는데 제발 컨콜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자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네. 고객사에서 힘들어한다라든지 뭐 가격을 낮추라고 한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안 그런 얘기가 좀 들어오기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고객사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주문을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주문은 여기- 이어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에서는 뭐 계속 이제 캐펙스는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걔네가 뭐 또 이익률 타격이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결국에는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 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라클이 뭐 우리 데이터 센터 연기돼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걔네가 나갔을 뿐이야. 뭐 이랬는데도 이제 시장은 안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도 자체를 마이크론이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사실 뭐 바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 첫 번째 베이스 시나리오는 지금 뭐 덕분에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간인데 그게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까지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애프터마켓 움직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등불을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고급 칩주들을 중심으로 쫙 지금 퍼지고는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0.76%까지 상승폭 커졌고 AMD도 0.72 그리고 브로드컴도 0.1% 초반이었다가 지금 0.5%까지 상승폭을 조금은 키우고 있습니다. 네. 부디 마이크론 효과가 오라클의 우려를 덮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시장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마감했던 그런 내용들 정리해 보면서 마이크론 실적도 같이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러셀 2000도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1.5%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진짜 아픈 데만 골라서 때리더라고요. 오라클, 팔란티어,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또 구글까지. 구글이 어떻게 보면 11월에 버텨줘서 AI는 버블이 아닙니다라는 논리가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테슬라가 신고가를 내줘서 그래도 뭐 시장에 뭐 비빌 언덕 하나는 있습니다 이랬었는데 거기만 이제 집중적으로 때려버리니까 참 아프더라고요 어제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를 또 낮춰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이 정도까지 할 일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금리는 일단 이제 BOJ 금리 결정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본 눈치 보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의 경우에도 뭐 기술적
슬쩍 반등이 나왔을 뿐이지 여전히 98과 99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금은 확실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보이더라고요. 4,372까지 다시 신고가 내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다가 은 가격은 오늘도 5% 넘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금과 은에 대한 선호 심리는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뭐 베네수엘라 봉쇄 얘기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해군에서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그쪽을 챙기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가가 2% 정도 반등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계속 내려오다가 2% 올라간 거라서 이게 뭐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라고까지는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일단 지금 뭐 매크로 분위기는 요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밤사이 시장에 있었던 이슈를 점검을 해볼 텐데 오라클이 지금 뭐 투자를 하려는 회사가 네. 협상을 하다가 발 뺀다고 명확하게 공식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네. 다른 회사가 뭐 지금 뭐 블랙스톤인가가 들어온다라고는 한 것 같은데 들어오는 그쵸. 건지. 네, 뭐 그게 거의 정확한 정리고요. 네. 그러니까 미시간주에 짓기로 한 데이터 센터에 돈 싸들고 들어오는 블로우 펀딩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안 하겠다. 우리 못한다. 빠져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인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요즘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불안해서 빠진 거예요. 오라클이랑 거래하면은 이게 뭐 크게 이득이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오라클의 주가가 하락한 것도 되게 당연합니다.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 이렇게 뭐 은행들이 어느 정도 해칭하는 거니까 우리가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겠지 싶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제 돈 들고 찾아왔던 뭐 쉽게 말하면 쩐주죠. 예, 쩐주가 이제 빠져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오라클의 주가 급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앞으로 이런 주체들이 투자 주체들이 뭐 여러 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까 이걸 시장은 추가로 오라클의 주가가 하락하는 건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됐고요. 근데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네. 이 화면을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보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네 여기가 이제 미시간주 데이터 센터에 제동이 걸렸다는 거고요.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루홀이라는 회사는 빠져나가는데 근데 이제 다른 회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괜찮다. 뭐 지연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은 야, 요게 오라클이 진짜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아니야 그래도 오라클이 진짜가 맞아 이거 지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시장이 이렇다고 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꺾여 버렸다. 오라클 탓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도 4% 추가 급락을 했고요. 코어웨이브도 6% 가까이 또 추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살짝 좀 바닥을 잡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오라클의 숨겨진 이슈가 또 하나 더 불거지면서 바닥을 더 뚫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뭐 마이크론이 살려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마이크론의 힘으로 이걸 다 살린다?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내일 본장도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여전히 12월은 여전히 분위기가 좀 글루미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I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는 기업 뭐 지금 계속 연타로 맞고 있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는데도 시장은 좋아하지 않았고 그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도 시장은 그걸 포함시키지 않았고 네. 오라클의 그 실적 발표 이후에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렇죠. 브로드컴 실적이 좋았는데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올해 내내 AI의 지배력이 커졌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세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구글의 이제 딥마인드 하사비스 CEO는 일부 AI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오버밸류다. 여전히 좀 과평가다. 그래서 곧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12월은 그냥 조금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AI 쪽은.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움직이시면 내년에 좋아질 거면 난 지금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많이 경색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누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맞습니다. 또 월러 이사가 또 다시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헤셋이 거의 원탑으로 달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워시라는 사람이 올라오더니 갑자기 또 이제는 월러 이사까지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서 다시 3파전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지금 제일 확률이 높아요? 여전히 높은 거는 헤셋이기는 하죠. 헬시 자산 예, 높다.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월러가 많이 따라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의견은 누가 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월러 이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가 80%인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를 픽할 것 같느냐에 대한 질문은 크리스 월러가 아니 케빈 헤셋이 35%까지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라 아직까지 그래도 아마 헤셋이 그래도 조금 더 달콤하지 않을까 트럼프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월러가 이제 뭔가 본인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선거 운동 아닌 선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 여지가 남아 있다. 저를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2026년은 더 좋은 해가 될 수 있고 고용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 물가는 목표치를 웃돌고 있지만 향후 몇 달 안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물가는 곧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말한 대로 이제 금리는 추가 인하가 내년에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뭐 크게 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 다음 달 금리 인하 전망은 여전히 20%대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4월, 6월 정도는 돼야 이제 한 번 정도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위기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하나의 어떤 트리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트리거가 뭐냐면 실업률이 어제 저희가 이제 고용 보고서 보면서 확인했던 게 4.6%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7%를 돌파하면 그러면 또 이제 연준이 움직일 수 있다. 그쵸. 라고 얘기를 해서 이 4.6% 자체가 시장에 분명히 좀 경종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지금까지 4.6%의 실업률은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 한 3년 동안. 근데 여기 요렇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면 4.7까지 올라가면 연준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뭐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찝어준 대로 이 실업률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움직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좋습니다. 계속 좋아요.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 6% 넘는 강세고요. 이게 이번 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에 있어서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예상치를 많이 상회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환호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어우, 좋네요. 네, 제가 지금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 실적 때마다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초록불 녹색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는 거고 네. 무엇보다도 사실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비싸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상황에서 이걸 상회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코멘터리를 한번 같이 볼까요? 코멘터리가 항상 중요한데 자,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1분기에 회사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사업부에서 사상 최고 매출과 상당한 마진 확대를 달성했습니다. 비싸게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 전망은 매출, 총마진, EPS, 잉여연금 흐름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기록적인 수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음 내년 회계연도까지 사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뭐가 약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들어올리기에는 좀 약해요. 요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쇼티지가 나면서 네.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걸로 시장을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지금 뭐 강하게 올라가고 앞서 봤던 뭐 다른 기업들, 샌디스크 뭐 이런 지금 기업들, 대부분 다 약간 강법권 정도 수준입니다. 네, 샌디스크 같은 SSD 기업들은 좀 살아 있겠죠. 예, 근데 다른 종목들까지 올리기에는 아직은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에만 일단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뭐 오늘 국장 준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우리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미장에서의 종목들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국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또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이 다시 오라클 때문에 되돌림이 발생할까 봐 걱정하실 텐데 네. 참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이제 브로드컴 딱 반반인 거죠, 지금. 예. 브로드컴 우리가 경험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죠. 본장까지 가봐야 된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이제 데이터 몇 가지 좀 준비했는데 그 내용도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쉴러 PER이라는 게 있대요. 요게 보니까 그냥 단순 PER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같은 것까지 다 감안해서 책정하는 PER인데 요게 진짜 과거에 큰 버블이 있었을 때만 뭐 35에서 40을 좀 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40을 넘었죠. 이게 언제냐면 이 닷컴 버블 있었을 때 이렇게 급등했던 거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요것 또한 시장의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과 이제 올해가 또 맞서 싸워야 된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일단 왜 이렇게 계속 뭐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내도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표들을 제가 좀 캡처를 해봤는데 정부의 지출 중에 지금 공공부채 이자 비용이 무려 2등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부가 써야 될 돈들이 뭐 메디케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도 있고 뭐 건강관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2등이 미국 정부의 지출이 공공부채 이자 비용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를 많이 썼다는 뜻도 되고 네. 다시 말하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뜻도 되고 근데 금리를 지금 당장 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막혀 있기 때문에 시장도 역시 뭔가 어딘가 꼬여 있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뭐 월러 이사가 얘기한 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텐데 기업 CFO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아직까지 물가 안정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노출도를 우리는 뭐 크게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기업들의 CFO들은 확실하게 좀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낮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이렇게 월러 이사라든지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파월 의장이라든지 물가 조만간 내려갈 거예요라고 관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라고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간극을 메울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필요한 겁니다.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막 이렇게 올해 중반까지 보여줬던 그런 폭발적인 랠리를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 필살기로 꺼내려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관세 수익을 얻은 것들을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겠습니다. 뭐 몇 세 이하 학생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트럼프 어카운트, 트럼프 계좌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뉴욕 멜론 은행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좀 더 기부를 해서 그거를 좀 더 좋게 만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유동성을 좀 더 많이 뿌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들어오면은 시장이 조금 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정확히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시장에게 인식이 될 것인가 요거를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어제 얘기해 드렸는데 아직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밤 9시 뭔가 큰 거 하나 준다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오늘 장중에 국내 증시 장중에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게 나타날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걸 보시면서 한번 또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과연 어떤 걸 주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뭐 저것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상치 얼마나 상회했는지 봤더니 꽤 많이 상회했어요. 네네. 지금 예상이 129억 5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매출이 136억 4천만 달러가 나왔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되게 큰데요. 143억 8천만 달러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였는데 매출이 지금 밴드가 완전 상회에서 183억에서 191억 달러.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 좋죠. 예, 좋아요. 근데 그쵸? 이게 그러니까 이거 좀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 좀. 아이고 제가 뭐 굳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근데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뭐 억지로 말씀드릴 수는 아, 없잖아요. 명성님의 생각 말고 네. 그냥 숫자로 봤을 때 좋은 거잖아요. 숫자 좋죠. 예, 그래서 메모리 좋은 건 반도체는 좋은 거. 좋다니까요. 메모리 반도체는 좋은 건데 근데 뭐 자꾸 말하지 말라던데 뭐 엔비디아 뭐 마진이라든지 이런 거 우려 괜히 말하지 말라고 너 쇼친 거 아니냐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냥 그게 끝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좋다 이게 끝이지. 이게 뭐 AI를 들어올릴 수 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누가 들어올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시선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가 됐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냉정한 판단은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조금 더 분석들이 지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열심히 본장을 진행하고 또 밤사이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올 텐데 시장의 해석은 좋은 걸로 할지 안 좋은 걸로 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시는 것처럼 지금 채팅창도 막 이런저런 의견이 겹치잖아요. 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오라클은 오라클 때문에 AI가 많이 빠졌고 근데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과연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의견이 여러 가지로 엇갈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따라 입장이 다 다르겠죠. 내가 만약에 오늘 되게 중요한 그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으실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내가 이제 결국에는 엔비디아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여전히 미국 AI 중심으로 확보하고 계시다 하면은 그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 그게 시간에 의해서 같이 따라서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견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어떤 스탠스로 얘기하고 있고 뭐가 불편한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냥 나온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운데, 보고 얘기를 하시죠. 자, 이 가운데 오픈 AI는 지금 막 투자 받기 어렵고 막 이런데 아마존과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논의한다. 네. 이거는 또 좋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가 껴 있으니까 네.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아마존 입장에선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왜 이렇게 부정회로야? 아니 오픈 AI 껴 있으면 지금 시장이 싫어하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오픈 AI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 반대예요? 네. 오픈 AI가 아마존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칩을 쓰겠다는 거예요. 트레이니움이라는. 아,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예. 음. 그러니까 이제 그 TPU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구글 TPU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아마존도 만들고 있거든요. 트레이니움이라고. 네. 근데 그걸로도 이제 오픈 AI가 좀 써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라서 네. 이거는 뭐 딱히 막 그렇게 뭐 아마존 AI에게 입장에서만 좋은 거다. 네, 아마존 입장에선 좋은 건데.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그 오르다가 말았거든요. 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약보합이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랑 메타는 최근에 이제 TPU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뭐 독점을 깨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글과 메타가 원래 걸려 있는 게 그 TPU가 과연 그 메타가의 중심인 소프트웨어를 호환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했는데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해보려고 둘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또 다른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캠퍼스를 지어서 그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그러면 또 누가 이기는 걸까?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뭐 지금은 시장이 뭐 전반적인 AI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 가시적으로 당장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내년은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전히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을 탑픽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반도체 기업들 뭐 지금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루 이틀 매매하려고 뭐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매일매일 뭐 꼭 수익 내면 좋지만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조금 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근데 채팅창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육두문자를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의 심리가 딱 이런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분들이 전체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부 분들이 좀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 거는 좀 지양을 괜찮아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분위기가 풀리면 되죠. 뭐. 예. 그렇지 않아요.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은 쓰지 네. 마세요. 그거 얘기하면 서로 뭐가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테크 얘기 되게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있으므로 좀 이렇게 주요 내용만 딱 전달 드릴까요? 오늘 테슬라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네. 테슬라만 뭐 간단히 볼게요. 테슬라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4% 가까이 빠졌고 이게 이제 신고가를 내다가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차트를 막 망가뜨린 건 아니라서 그쵸.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캘리포니아 쪽에서 한번 막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로보택시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막혔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달리던 말이 뭐야 하고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약간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약간 정치적인 게 있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한테 그 기부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네. 근데 어쨌든 그 AI를 꿈꾸는 분들에게 이 로보틱 택시가 여전히 좀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좀 안 먹히니까 어떤 희망으로 떠올랐는데 그거를 막 꺾을 정도의 메시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만큼 많이 달렸으니까 좀 쉬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웨이모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15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모멘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쪽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IPO도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계속 일론 머스크 CEO가 계속 얘기하는 게 굳이 막 지상에다 데이터 센터 짓지 말고 태양에다가 위성 쏴서 계속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냐. 해외에다가 우주에다가 보내면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 공상과학 영화 같고 뭔가 소설 같기는 합니다만 뭔가 시장이 지금 데이터 센터 실제 관련주들이 기업이 안 좋으니까 뭔가 이거라도 좀 붙잡고 싶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와중에 T1 에너지의 주가는 계속 가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태양전지 공장을 또 굳이 오스틴에 또 이렇게 신설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위성에다가 뭔가 발전 시스템을 붙여서 간다면 뭔가 이런 것도 연결이 되려나 싶어서 지금 어쨌든 계속 지금 미래를 얘기하고는 있기는 한데 이것 또한 뭐 언젠가는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네. 끝났어요? 네네. 저기 냉장고에 소주 없어요? 소주? 왜요? 오늘 댓글창을 이렇게 보니까 소주가 갑자기 그래요? 땡기네요. 예. 제육이 아니에요? 제육이잖아요. 아니 다 뭐 그냥 우리 새벽에 고생하는 명성님과 우리 새벽에 또 졸린 눈을 부비면서 나오는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 다 아는데 오늘 좀 과격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속상하네요. 3.7%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맛있는 거 또 예쁜 거 입고 먹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